자, 이번 시간에는 빔 요소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shear force 다이어그램, 즉 전단력도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빔 모멘트도를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빔 요소로 만들어지는 구조물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 문제는 재료각책에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길이가 9m로 되어 있고, 여기서 A에서부터 B점까지의 분포 하중이 미터당 20kN이 작용하고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A는 핀으로 되어 있고 C는 지금 롤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지지보가 되겠습니다. 이 보의 단면은, 보의 종류는 와이드 플랜지 보의 360에 79짜리 아변강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360에 79짜리를 보면 이 단면의 면적은 지금 1100mm 제곱이고, 이 뎁스라는 D가 여기서 보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쪽까지 353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지부만 보면 플랜지부의 위드스 BF는 205mm, 그리고 두께 플랜지부의 thickness는 지금 16.8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의 웹 thickness는 9.4mm입니다. 그리고 이 I형 보의, I자 보의 관성 모멘트 값은,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X축 기준으로는 225 곱하기 10의 6승 mm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실제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쪽 A점과 B점의 발력을 이 20kN과 길이 6m를 가지고 곱하면 되니까 120kN이 작용하는 것을 나누어 줘서 120kN 여기에 작용하니까 2대 1로 나눠지니까 지금 여기에 80이 걸리고 여기 40kN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단력도는 이 80kN으로 상승을 했다가 분포 하중이니까 1차 선형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BC 사이에는 아무런 외부 하중이 없으니까 일자로 유지가 되다가 C점에서 40kN 하중이 올라와서 0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에 대한 모멘트도는 이쪽 끝쪽은 핀 조인트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을 해서 1차식으로 내려가니까 2차식을 마이너스 2차식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은 직선 상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형으로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160kNm가 되고 모멘트는, 전단력은 최대가 80k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볼을 A에서부터 C까지 그리고 B 부분에서 파티셔닝을 해주고 A에서 B부터는 라인 포스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원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차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를 띄워주고요. 여기서 파트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했던 것이 W360에 79가 되니까 여기다가 일단 W에 360에 79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차원으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포머블이 되고 와이어로, 빔에서 와이어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9였으니까 이 길이는 20, 전체 대략적인 사이즈는 20으로 두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티뉴를 하고 볼을 그리겠습니다. 전체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9m니까 9,0까지, 전체가 지금 9m가 되니까 9,0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을 해주면 보가 그려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우리가 6m에 3m까지, 여기서 보시면 6m까지 라인 하중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파티셔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파티셔닝을 일단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엣지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넣어줘서 파티셔닝을 해줘야 되는데, 던을 하고 길이가 지금 6m, 3m니까 비율로는 0.66666으로 해서 파티셔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던을 해주고, 일단 셋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왼쪽에 핀이 들어갈 부분은 핀으로 넣고 점을 하고 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롤러가 되는 부분은 롤러로 입력을 하고 끝부분을 잡아서 롤러 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라인 로드가 되는 라인 로드가 될 부분을 셋을 잡는데 이 전체로 잡겠습니다. 턴을 해주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가 되고 재료는 지금 스틸로 할 거니까 머티리얼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스틸 미케니컬하게 지금 엘라스티시티를 보면 엘라스틱은 210000 메가 210기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넣고 포화성비는 0.3을 넣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량까지 알아보려면 여기에서 제너럴에서 덴시티까지 포함을 해서 철의 지금 덴시티 부분은 7840 kg per 미터의 세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전체를 지금 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840 kg이 되고 매스는 kg이 되고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OK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섹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섹션이 지금 플랜지 보가 될 거고 빔으로 넣고 빔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해주면 그래서 재료는 스틸로 되어 있고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파일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W 보가 되겠는데 W의 I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고 I형 빔이 될 것이고 컨티뉴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전체 보면 D가 높이 D를 보면 여기에서 전체 353이니까 그 이 값들에 맞추어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 하이트 H는 지금 353인데 여기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승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H 값이 나왔고 그 다음은 플랜지의 B1 값은 지금 여기 보면 205로 되어 있습니다. B1 값 205, 205에 2에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B2는 지금 두 개 I빔이 똑같으니까 2에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T1 값, 플랜지부의 두께가 되니까 플랜지부의 두께는 16.8입니다. 그래서 T1, T2가 똑같이 16.8에 2에 마이너스 3승, T1, T2도 16.8에 2에 마이너스 3승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T3는 플랜지부의 두께가 되니까 9.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0 2에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는 위치가 한 가운데 올게 될 거니까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값을 353 2에 마이너스 3승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OK를 해주고 프로파일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같이 이제 밀리미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섹션 어사인먼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잡고 던 한 다음에 섹션 플랜지 OK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이 되니까 빔은 다음과 같이 빔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빔 오리엔테이션을 클릭을 하고 전체를 잡아서 셋은 다시 잡을 필요가 없고요. 턴을 해주고 이쪽 방향이 지금 탄젠셜 벡터라고 해서 점에서부터 점까지 가는 방향이 되니까 지금 N1 디렉션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플랜지로 보면 이 부분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로로 갈 부분이 1번 중립면이 놓여지는 부분은 1번 그 다음에 Y축대는 2번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쪽이 진행 방향이니까 저쪽 이 마이너스 G축 방향으로 우리가 N1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00 마이너스 1 그대로 OK를 해주면 N1 방향, N2 방향이 되니까 I빔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OK를 해주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뷰에서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가서 빔 렌더링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I빔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면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빔이 지금 만들어졌고, 오케이를 하고, 지금은 2차원이니까 2차원상으로만 돌긴 하지만 보는 거는 3차원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 일단 메쉬를 먼저 잘라볼까요? 그래서 메쉬를 자를 때는 지금 approximate 사이즈가 0.9 정도로 하면 이 정도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빔에서는 많이 자를 수가 있으니까 0.1 정도로 자르면 이렇게 쭉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면 그 만들어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먼트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빔이고 스탠다드고 2차원의 2D에서 2노드짜리고 플레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B21번이 되겠습니다. 타입이.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가서 스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제너럴로 갈 거고 컨티뉴. 그다음에 비선형 보통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클릭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0.1 0.1 시작도 0.1 최대도 0.1이니까 이 문제는 잘 풀리니까 아마 10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아웃풋으로 가서 지금 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드 아웃풋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값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돼서 ODB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빔 문제 같은 경우는 force reaction에서 SF section forces와 moments를 넣어줘야지만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클릭을 하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경계 조건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기계 미케니컬이고 이쪽 끝부분 지금 핀으로 잡을 부분 클릭하고 컨티뉴 한 다음에 셋을 가지고 와서 핀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걸 클릭해 주면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컨티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핀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봐서 반대쪽 부분은 롤러가 되니까 롤러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를. 그래서 두 번째 걸 클릭하고 컨티뉴 그 다음에 롤러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됐으니까 이 점은 롤러가 되기 위해서는 Y 방향으로는 잡혀 있고 X 방향으로는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 역시 풀어져 있어야 되니까 U2만 클릭을 하고 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잡는 경계 조건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중을 줘야 되겠죠. 하중 부분은 잡았을 때 지금 라인 로드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 중에서 집중 하중이 아닌 여기 보면 라인 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로드를 클릭을 하고 지금 라인 로드 여기 잡아 놓은 것이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면 지금 여기서는 뉴턴 퍼 미터 단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탄성 계수 값도 뉴턴에 맞춰서 넣고 길이는 미터 단위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고 20에 이렇게 해주면 킬로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아래쪽으로 하중이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로 한번 이 상황에서 쿼리를 해서 여기서 매스 프로퍼티를 보면 던을 해주면 아래쪽에 보면 이 전체의 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세제곱으로 질량을 밀도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 700kg 정도의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단면 굽힘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끄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이 다 됐으니까 파일에서 set work 디렉토리를 해서 우리가 넣어줄 부분에 해석할 부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빔 SFD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오케이를 한 다음에 오케이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잡으로 가서 잡 매니저에서 create를
첫 번째 지금 빔 W형 빔에 대해서 붙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OK. 그다음에 서브밋을 해주면 저장이 돼서 이제 실행 해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인풋도 됐고 지금 too many attempt가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모델링 상으로 보면 지금은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too many attempts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전체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 조건이 잘못되어 있거나 다른 물성치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롤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잡혀 있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핀 같은 경우도 지금 핀으로 제대로 잡혀 있고, 여기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2만으로 해서 20kN/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정도를 한번 줄여봅니다. 하중이 너무 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다시 서브밋을 해보면 서브밋을 해보고 나면 지금 해석이 지금 일단은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로드가 너무 컸거나 아니면은 물성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죠. 지금 스케일 팩터도 1이고 응력이 이 정도 된 굉장히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문제는 아마 물성치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성치로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지금 밀도는 맞고 보면 탄성 계수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탄성 계수가 210GPa인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파스칼 단위로 넣어줘야 됩니다. 파스칼의 미터에 퍼미터 제곱이니까 얘를 210GPa니까 10의 구승 단위로 넣어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라인 로드 부분도 다시 이 부분은 원래대로가 맞겠죠. 그럼 미터가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서브밋을 시켜보면 우리가 그 다음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해석이 다시 쭉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과 미터 단위, 치수 단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러가 났을 때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대로 보면은 이 응력 단위도 지금 현재 보면 파스칼 단위이기 때문에 10에 2개 빼면 120MPa이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면 한 10배쯤 보면 이 정도로 구부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너무 빠를 경우에는 낮추어서 천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빔에서 CF 값을 넣기 때문에 빔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면 렌더링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렌더링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보에서 보 전체에서 이제 빔 스트레스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1은 빔의 길이 방향이 되니까 위쪽은 압축이고 아래쪽은 인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서도 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SF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일단 지우고요. 렌더링이 있는 채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전단역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여기서 옵션에서 봤을 때 쇼 틱 마크를 해주면 전단역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 방향과 2번 방향이 있는데, 일단 동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플랫을 컨투어를 디폼드에 안 보고 언디폼드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단 역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N2 방향, N1 방향이 저쪽이고 N2 방향이 지금 위쪽 방향인데, 우리가 이 재료역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N1 방향은 지금 재료역학에서 전단역의 방향은 아래쪽을 양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전단역을 반대로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N2가 Y 방향이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렇게 말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이 형태로 돌려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지금 전단역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본 이 전단역도 값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가 지금 40, 이게 뉴턴 단위가 40kN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40kN이 되고, 이쪽 부분은 80kN으로 해서 80kN. 그래서 전단역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트도를 볼 때는 SM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으로 표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에서 구한 것과 같이 이 형태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모멘트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이 값이니까 최대값이 여기 보면 160 kNm가 되겠죠. 예,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160, 그 값이 이 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전단역도와 모멘트도를 그려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SF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단역도, 모멘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밑에 있는 심볼에 대한 플랫이 있는데, 이걸 이제 쇼팅 마크를 끄고 여기에서 일단 RF 값을 보면, RF라고 하는 것은 반력이니까 우리가 고정된 점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는 보기가 힘드니 밑에 있는 이것을 표시를 해주면 RF에 대해서 지금 심볼로 벡터의 크기로 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원으로 바꿔보면 위쪽으로 80, 이쪽 부분에서는 40이 되겠죠.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의 X쪽, RF의 Y쪽인데, 지금 X쪽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잡혀 있고 이쪽에 딸려왔기 때문에 이쪽에도 역시 값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0인 값이죠. 그래서 RF2를 보면 이쪽 편으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80과 40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에 U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resultant가 있고 여기서는 U2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U2가 쳐진 것을 각 방향이 어느 만큼 이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컨투어만 봤지만 이런 심볼을 이용을 해서 보는 것이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재료각 책 중에 하나지만 빔을 활용한 스트럭처가 되는 이런 크레인 모양의 구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1000kg이고 고정 크레인이 지금 이쪽 부분에 2400kg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핀에 걸려 있고 B 부분은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2m, 4m 되는 지점에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석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모델링하면 무게 중심이 나오게 될 거고, 정력학적으로 풀 때는 무게 중심에서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중력장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인 문제와 함께 중력장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m, 이쪽은 5를 쓰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6m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료와는 다르게 5m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석을 만드는데, 모델을 만드는데 크레인이라고 쓰고요. 오케이를 해주고, 크레인에서 지금 파트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될 파트는 다음 같은 형태를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지지 구조물이 들어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케치에서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레인이 될 거고요. 모양은 2D 역시 디포머블의 Y로 하고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 연결되는 선 커넥티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0,0에서 일단 모양만 대략 맞추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치우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가 이 값이 지금 여기 보면 1.5였는데 1.5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지금 보면 이 점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다시 언두를 하고 여기에 있는 constraint를 이용을 해서 fixed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주고 done 한 다음에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1.5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바로 빼면 길이가 나오는데 세로로 완전히 내리면 x 치수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좀 전에 보면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까지의 세로 쪽은 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같은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조물은 임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던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크레인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인에서 우리가 일단 머티리얼 넣어보겠습니다. 재료는 스틸이고요. 미케니컬의 엘라스티시티의 일레스틱에서 조금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미터 단위로 할 거니까 10의 9승 그리고 0.3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하게 덴시티도 같이 넣겠습니다. 7840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784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크레인에 들어갈 모양이 되니까 빔으로 하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빔 프로파일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빔을 어떤 모양을 쓸 거냐 하면 여기 있는 넣는 걸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박스 형태의 값을 이용해서 A를 0.15, 그 다음에 B를 0.1 미터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두께를 1cm 0.01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박스 형태가 될 거고 여기다가는 박스로 써줘도 됩니다. 될 거고 컨티뉴해서 A가 0.15 B는 0.1 그 다음에 두께는 0.01 두께 철판 10mm 짜리로 해서 높이 10cm 높이 10cm 가로로 된 거는 15cm 짜리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쪽이니까 저 뒤쪽 편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OK를 해주고 여기서 OK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어사인먼트로 전체를 잡아서 셋을 만들어서 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라고 해서 OK. 그 다음에 빔이니까 해줘야 될 게 빔 섹션, 빔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잡고 던을 해준 다음에 이쪽은 빔의 지금 탄젠트 방향이고 이렇게 지난번과 같이 반대쪽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돌려서 보면 1번 방향은 다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향이 주어지고 여기서 1번 방향이 주어지고 탄젠셜이 주어지고 나면 2번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하고 나면 탄젠셜 방향이 이 두 개의 외적에 의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대로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뷰에서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빔 렌더링을 켜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다음과 같이 이제 크레인이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툴 쿼리로 가서 아까처럼 매스 프로퍼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스 프로퍼티는 지금 볼륨이 이렇게 돼 있고 매스 값이 지금 907.7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kg 정도인데 아까 전에 책에 있던 문제보다는 책에서는 우리가 100kg이라고 했었는데 100kg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부분을 더 많이 그려주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더 많이 그려주면 일단은 이 모양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센터 오브 매스라고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이 전체 구조물의 무게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일단 한번 찍어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점이 지금 센터 오브 매스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아까 전에 보면 여기 G라고 했는 부분이 2m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렸던 모델에서는 2.58 여기서부터 2.58m 떨어진 곳에 있고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2.57 떨어진 데 있습니다. 지금 000을 찾아보면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2.57 이쪽 편으로 2.58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I 값들은 우리가 면적 관성 모멘트의 값이 될 것이고요. 전체 각 방향 X축, Y축, G축에 대한 값과 이렇게 실제로는 XY 값들에 대해서도 전체 텐사처럼 6개의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셋을 다시 한 번 더 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으로 보면 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핀은 컨트롤하면 위쪽이 지금 핀이 돼 있을 거고 이 그림에서 보면 A점은 핀이고 B점은 롤러고 여기는 로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A점 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롤러 부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아까 이 RP점을 찍은 바람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RP점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저게 돼야 되니까 일단 데이터 포인트를 일단 서프레스에서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RP점 줘야 되는 롤러 부분의 셋을 다음으로 점으로 잡겠습니다. 롤러고 핀이 되고 롤러가 되고 그 다음에 끝에 로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로드 줄 부분을 점을 잡아서 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로 보면 일단 잘 안 보이니까 파트 디스플레이에서 빔 렌더링을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OK를 주고 메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메시가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 다음에 렌더링을 뭐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렌더링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메시 파트를 조금 전에 한 거를 크레인 부분에 메시를 만들었고 여기서 잡아서 턴을 해서 보면 빔에 21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메시 부분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는데 크레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왔고 그 다음 부분은 스텝으로 가서 스텝에서 스태틱 제너럴 하고 온을 해주고 부분 0.1, 0.1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온을 넣고 그리고 필드 아웃풋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SF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F 클릭해서 OK를 해주고 빔으로 가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보면 BC로 가서 우리가 핀 부분이 되겠죠. 핀으로 가서 여기서는 직접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셋에서 크레인의 핀
부분에다가 컨티뉴를 하고 U1, U2, UR3까지 잡으면 이것은 핀이 아니고 여기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될 건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OK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해서 여기서 롤러 부분을 넣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롤러를 클릭하고, 지금 X쪽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 Y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회전도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컨티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드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concentrated force가 될 거고요. 여기서 weight가 컨티뉴를 하고 로드 부분에 컨티뉴. 지금 이 부분에서 Y축 방향으로 눌러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갈 것이고, 그림에 보면 2400kg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400kg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하면 뉴턴 단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누르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잡을 때 얼굴 클릭을 해서 02에 지금 크레인 문제를 푸는데 지금은 힘만 주는 문제를 풀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OK,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밋을 해주면 풀리게 되고, 리절트를 보면 여기에서 다음 같은 응력이 나오고, 빔 스트레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줘야 되니까 렌더링을 해주면 다음 같은 형태로 이 부분에 가장 힘이 많이 걸리는 이 지점에서 하중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리절트에서 뷰에서 ODB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가서 여기에서 보면 constraint나 entity에서 boundary condition을 보면 나오긴 한데 렌더링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네요. 로드 말고 BC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boundary condition 여기 잡혀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핀이고 롤러로 잡힌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 빔 전체로 볼 수가 있고 동영상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변형은 작으니까 여기에서 10배, 한 100배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플러스 컨투어를 언디폼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디폼드로 바꾸면 여기에서 이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확대를 했네요. 100배가 아니고 10배로 바꾸면 눈에 보이게는 이런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빔 스트레스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전체 빔 스트레스도 일단 확인을 해보면 지금 10의 7승이니까 0 하나를 빼면 40메가파스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최대 걸리는 부분이 40메가파스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응력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파트에. 그래서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빔 스트레스가 아니고 일단 반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력은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렌더링을 빼고 조금 전과 같이 심볼로 보겠습니다. 심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RF1, RF2가 있을 건데 RF2는 지금 위쪽에서 눌리는데 이쪽 부분이 잡혀 있으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 쪽은 롤러였으니까 힘이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F1은 서로 반대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는 리절턴트로 되고 이 부분은 여기서 구한 이런 값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지금 107 눌리는 쪽, 그 다음에 A 부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만 하중을 준 거고 전체적인 가운데에 무게에 따른 하중을 주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력은 이게 뉴턴, 그러니까 빼면 20kN 정도가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를 보게 되면
U는 이제 심볼로 보게 되면 이 전체 변형 자체가 이쪽으로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끝단이 가장 많이 변형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면 볼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볼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과 같이 렌더링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빔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보면 원원이나 이렇게 마이세스 값을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가운데 부분 이 부분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 응력을 많이 받지만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응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모델로 가서 크레인 부분에서 우리가 카피를 해서 크레인에 이제 자중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자니까 gravity라고 쓰고요.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로드로 가서 일단 조금 전에 있던 웨이트는 일단 스프레스로 해서 잠깐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는 gravity를 줄 때 여기 보면 grav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continue 하게 되면 gravity를 주게 되는데 이 gravity에 들어가야 될 값은 가속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넣어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역 전체는 홀 모델이 됩니다. gravity는 주어진 전체에 다 작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Y축 방향을 위쪽 방향으로 하고 마이너스 Y 방향을 중력의 방향으로 놓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81 미터 퍼 세크 제곱, 지금 미터 단위로 주고 있으니까 킬로그램의 미터 단위로 주고 있으니까 9.81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력장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잡에서 03에 크레인에 gravity를 넣어주게 되면 continue를 하고 OK 서브밋을 해주면 중력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형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sult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이 많이 걸리게 됐죠. 중력장만 가지고 누르게 되면. 그랬을 때 지금 응력 값은 한 5메가파스칼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력이 아니고 힘을 줬을 당시에는 지금 40메가파스칼 정도, 그 다음에 중력장만 가지고 했을 때는 5메가파스칼 정도,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다음에 이 전체 무게 자체가 지금 한 100kg 정도고 이것이 분포되어서 이쪽에 많이 걸리게 되니까 전체 중력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력만 가지고 해석을 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이 웨이트를 이렇게 리줌을 해주면 다시 이것은 전체 중력장 중에 끝에 2400 kg이 걸려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04번에 크레인에 지금 풀로드를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e를 하고 OK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해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해석되고 나면 result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전체 보면 응력값은 39 정도, 이쪽 부분이 더 올라갔고 조금 전에 중력장일 때 이쪽 부분이었고 하중일 때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더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빔 스트레스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 부분도 조금 나타나네요. 중력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렌더링을 일단 끄고 이것도 같이 꺼줘야 되니까 오프를 시켜주고 심볼로 나타내고 U 값을 나타내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자료에 보면
빈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빈 주는 부분, 응력 보는 부분, 유값 보는 부분, 그 다음에 반력을 보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값을, 나머지는 이제 반력값을 실제로 그 크기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create xy 데이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field output에 들어가 있습니다. ref 값들은. 그래서 continue를 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 u가 아니고 ref 값이니까 ref 이 값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적분점이 아니고 유니크 노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f 값의 x1, x값, y값. 일단 rf1의 x 부분만 보면 여기서 찍어야 되는 값, 우리가 얻을 부분은 노드셋으로 가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 하면 핀과 롤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과 롤러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이 두 개에 따라서 각각 지금 rf1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해주면 이게 보면 이 위에 부분이 크레인 1의 부분 두 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핀만 일단 찍어보면 핀이 지금 보면 12번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 다음에 롤러를 같이 보면 이게 핀이고 위쪽 롤러 부분이 위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rf1이 되고, rf2는 플러스를 해주면 지금 한쪽은 없겠죠. 한쪽은 없을 거고, 그래서 rf2를 같이 플러스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 4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여기 안에 있는 XY 매니저에 보면 이것을 그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rf1, x1, x쪽, y쪽 방향에는 지금 보면 이 부분은 13번이 아래쪽 롤러 부분이 되겠는데 y쪽으로 하중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 부분의 y쪽은 지금 이걸 보면 32kN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의 지금 rf2, 핀의 rf2를 보면 핀에 걸리는 rf2가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는 계산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일단 B만 보면 B가 밀어내는 쪽으로 107kN이 되겠습니다. 값이 같을진 않을 수 있겠네요. 모양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107이 지금 아래쪽 부분의 x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107 대략 109, 110kN으로 해서 대략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그래서 캔슬하고, 지금 다만 지난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힘 자체는 전체 이게 1000kg이 이 위치에 정확하다고 하면 비슷하게 나왔겠지만 지금은 분포도 돼 있고 이 무게 중심점의 위치도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빔 스트레스가 렌더링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온마이세스 값으로는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면 39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빔이 옆으로 가로로 누워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면이.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려면 여기에서 다시 카피 모델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세워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세워진 방향으로 하려면 우리가 프로파일에서 이 박스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를 1호로 하고 여기를 10으로 하면 전체 뷰에 파트 디스플레이를 해서 렌더링을 해주면, 지금은 아마 이렇게 굽힘을 받으면 이 보가 옆쪽으로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면 빔이 세워져 있는 게 되니까, 여기서 05에서 크레인의
지금 full을 다 했고 H 세워져 있는 방향대로 컨티뉴를 하고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을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보가 가로로 단면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과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풀 H로 보면 위치는 지금 응력의 크기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버티면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걸리면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가까이 좀 크기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빔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약에 풀로 봐서 이렇게 보고 빔 스트레스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43 풀 그대로 했을 때는 43 빔의 빔 스트레스로 바꿨을 때 여기 43이고 아래쪽이 두 군데,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면 리밋에 가서 show location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서 맥시멈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이었고 세로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43, 조금 전 43이었는데 이 부분은 한 45 정도까지는 나오네요. 네. 이부분은 하중은 버티긴 하지만 응력 부분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레인을 2차원으로 봤는데 3차원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반대쪽도 하나를 더 달아서 전체적인 해석을 수행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반력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프로파일을 없애고 얘는 RF로 바꾸고 프로파일 없애고 심볼로 해서 RF1 로케이션 또 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11 여기서는 11 양쪽 다 11 kN이 나오겠습니다. 11kN이 되고 여기에서도 지금 RF로 해서 X쪽으로 가서 이것을 보면 이쪽에 보면 역시 11kN, 어차피 이거하고 관계없이 힘 발력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빔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전단력도와 밴딩 모멘트 포함을 해서 빔 스트럭처 자체를 해석하는 것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